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곽은희 님이 시선 집중하고 계신 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일자로 발령이 좀 먼 곳으로 나서 전철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라디오로 들었었는데 이젠 유튜브로 봅니다. 너무 좋네요. 뭐 하시는 분인데 멀리 발령을 받으셨을까? 그러게요. 선생님이신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멀리 발령이 나셨지만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로 보게 돼서 좋다고 올려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점이 좋을지 또 좀 궁금하네요. 화면이 좋겠죠. 네, 파란 대무님. 이왕이면 다른 분들에게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호 필름은 잠깐 떼고 옆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네.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보호 필름도 잘못 싸면은 가로로 화면을 하면 또 잘 보여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뭘 운용에 뭐 써봤어요? 뭐 숨기는 게 뭐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의 시간에 제이비가 볼까봐. 예. 안 봐요. 파란 대무님. 네. 개구리가 긴 잠을 깨고 나온다는 경칩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개구리처럼 높이 점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5889님은 인천에서 화물 운송업을 종사하는 JB의 동향 후배라고 올려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화물차 운전을 하시다 보니 기름값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150원에서 200원 가까이 기름값이 올랐다. 어제 그 뉴스가 참 많이 나서 점심 먹는데도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직장인들 같던데 기름값 200원 올랐다고 네. 막 추털대고 있었고 또 어제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너무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고. 네. 이것도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경제 뉴스 그리고 또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어제 오전에 송원석 원내대표와 40분 그리고 오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30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선권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의 노선에 일정 정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으로 맡겨두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대표 역시 권한과 책임은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도 그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당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장동혁 대표십니다. 그래서 장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선거 승리의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대표에게 일임을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대표의 몫이다. 네, 경호날다님이 이건 포기입니까? 순종입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 같습니다. 대표 알아서 하세요. 단 나중에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요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알아서 해라. 단 패배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뜻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두 의원 목소리를 연달아 들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공통 단어가 뭡니까?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맞을 것 같은데 헌데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리고 대안과 미래가 들고 일어난다고 꼼짝할 것이냐 이건 이미 짚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건너뛰고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은 각을 약간 틀어서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 즉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하는 상황이 열릴 가능성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나왔죠. 경선을 복면 가왕식으로 치른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좀 짚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저 전략은 재미 요소를 얹어서 관심을 유발한 다음에 그 유발한 관심을 지지세로 돌리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라고 하는 게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냐? 재미는 감각 반응입니다. 따라서 감각이 공유되는 사람들만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과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감각이란 말이 추상적이라면 국민의힘에 정치적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로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촉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촉각이 큰 대자로 뻗어 있는 게 지금의 실상 아니냐 이런 진단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을러님이 오 이건 우리도 포기했다 이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마징가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다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단 결과는 네가 책임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딱 그 모드라니까요. 뭐 어렵게 해석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저륜 얘기는 쏙 들어가는 겁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것 같습니다. 절윤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윤 어게인.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윤이 됐든 반윤이 됐든 서로 협력해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권자들이 재미있어 할까요? 재미없어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성권 의원이 한겨레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일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엔 언제적 선거가 들어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앞서서 들으신 윤갑근 변호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죠. 충북지사에 출마를 했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나란히 구속이 됐는데요. 자, 오늘 강선우 의원 관련 뉴스 두 가지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22년 4월 20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의원 후보로 청년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 직후 김경 당시 시의원으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틀 뒤에 4월 22일이었습니다. 공관위 회의에서 갑자기 청년이 아닌 김경 전 시의원 단수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그 다음부터인데요. 바로 4월 22일 바로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이 강서구 기초의원 청년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된 상황이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추가로 더 받겠다라는 공지를 냈다는 거고요. 이 공지가 난 바로 그날 오후에 강서구 유력 정치인의 딸이 추가 공모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공모 절차는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5월 5일에 강서구 이순희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받는다는 공지가 또 올라왔다고 하고요. 이틀 만에 그 딸이 공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본선에 가서 민주당 비례득표가 너무 저조해서 이 딸은 낙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강서구 유력 정치인의 딸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럼 그 강서구 유력 정치인이 누구냐? 강서구 의장과 서울시 의원 등을 지낸 지역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1,000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후원이 결국은 보훈 차원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이 강서구 유력 정치인은 당시 민주당 강서갑 지역구 수석 부위원장이어서 대가 없이 후원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강선우 의원 쪽은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해드려야 되는 강선우 의원 관련 첫 번째 소식이고요. 또 한 소식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까지 거주했던 서울 강서구 자택 창고방에 현금을 쌓아두고 보관해 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 측은 2022년 당시 축의금과 조의금,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자택 창고에 보관해 왔고 2022년 3월 시부 그러니까 시아버지상 부의금 1억 원도 해당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문제의 1억 원 쇼핑백 그러니까 김경 전 시의원으로 받았다라는 1억 원 쇼핑백 존재 자체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풀이를 하면요. 자, 창고방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줄이면 현금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현금방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게요.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 지시로 김경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받아서 강선우 의원의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강선우 의원은 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세 계약금을 충당하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전세 계약금 전달 경위를 밝혔는데 그게 창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고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 창고에 현금이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관의 주장과 강선우 의원 주장 가운데 뭐가 맞는 건지는 어차피 재판에서 가리면 될 일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판정은 여기서 내릴 이유가 없고 창고방에 현금을 보관했다는 장면 저는 계속 이게 지금 여운으로 남는데 머릿속에서 그려집니까? 어떤 방인지? 안방 깊숙한 곳에 둬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가슴이 새 가슴이라. 대부분 은행에 두죠. 근데 창고방에? 아니 왜요? 왜 창고방에 현금 다발을 뒀을까요? 저는 계속 왜 물음표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강 의원 측은 전직 보좌관이 집안일 등을 도우면 자택 창고에 있던 현금을 수당 형식으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님은 와 캐시 많아서 좋겠네요. 부럽네 금고방. 이라고 올려주셨고 8672님은 욕심이 사람 잡는다. 옛말은 언제나 맞습니다. 김지선님 자업자득인가요? 이번 기회로 공천원금은 민주당만큼이라도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에 여야가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일정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합의에 도달하게 됐던 그 배경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이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헌데 처리 일정에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 왜 태세가 바뀌었을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추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 쪽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준 요구를 접고 입법에 협조해 주는 게 국익에 부응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자차 판단을 했을 가능성. 이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종의 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여기서 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목을 걸고 있는 게 뭔가요?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통합특별법입니다. 어차피 이 특별법 처리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한 것인데 결국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를 해주는 대신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약속을 또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이게 이제 그 2차전 점검을 해야 되는 추정인데 이건 어차피 12일 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이거다. 이 점만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12일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다음 관심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대미투자가 뭐가 될 거냐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엊그제 JTBC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유력하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육상에서 셰일가스를 채굴한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이 루이지애나주 해상 설비에 보내서 바다에서 액화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액화 LNG를 운반선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건데 우리 돈이 바로 해상 액화 설비 건설에 투입될 거다. 이런 보도를 JTBC가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한미 간의 실무 진행이 꽤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달러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란 공습으로 다시 들썩이는 환율이 추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옥황상세님이 돈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해서 우리 귀한 돈 날리는 건 아니겠죠?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더니 담쟁이 넝쿨님이 제발 국익 앞에서는 서로 간에 발목은 잡지 맙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한국바다님은 국민의힘이 왜 합의를 했을까요?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양보했으니 니네도 양보해라. 그런 속셈이 아닐까요? 12일에 보시죠.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저는 거기서 만약에 그 주고받고 이루어졌다면 저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예. 네.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란 공습 관련 소식 몇 가지 모아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증시입니다. 어제 12%가 빠졌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잠시 후 3부에 전문가 연결해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다른 경우 하나 살피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20.53원, 전날의 1788.47원보다 32.02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도 1751.44원으로 전날보다 28.4원 올랐습니다. 경유를 보면 서울 평균 가격이 1766.02원으로 전날 1707.43원보다 58.59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건데요.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국제 유가가 반영되려면 최소 2주, 길게 잡아도 3주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기름값이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경을 좀 봐야 되는 건데 네. 다른 요인은 다 빼고 그냥 상식적 수준의 정상적 시장 동향에 입각해 본다면 추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소비자나 대리점이 선제적으로 기름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사재기. 두 번째, 이란 공습 직후에 환율이 뛰었는데 고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적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기름값 기준은.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미 통과를 했더라. 아직 국내 도착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정적 내지 상식적 상황에서의 분석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담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라든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상승시켰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점검 주체가 누가 됩니까?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주도로 점검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좀 깨알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어제 그 여파가 지금 방위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뭐냐면 무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추가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멘트도 나왔는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확인을 했고 연합방위 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또 말도 했습니다. 자, 조금 전해드린 건 탄약입니다. 탄약. 근데 이것만이 아닌 게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여기에다가 사드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2
요격 미사일 추가 납품을 요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2022년에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에 2개 포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빨리 더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한순간에 다 빠져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또 방공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파가 여러 가지로 좀 미치고 있다. 이 점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387님이 기름값이 300원 오른 데도 있습니다. 데이지님, 이거는 올랐다가 아니라 치솟는 수준입니다. 김영숙님, 내리는 건 어렵고 오르는 건 그냥 막 올리네요. 그러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